그래서 한번 펼쳐질 때 확실히 한쪽 면의 두께가 많이 얇아 보입니다. 무려 4.54mm라는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하반기에 공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에 대한 최신 루머들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언팩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게 된 이유가 6월 4일에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공식적으로 약간 티저 같은 포스팅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울트라 경험을 펼치다 라는 건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폴드 7으로 추정되는 제품의 실루엣이 한번 펼쳤다가 접어지는 요 모션이 들어간 영상이 함께 첨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팩 초대장까지는 아니지만 폴드 7이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펼쳐질 때 확실히 한쪽 면의 두께가 많이 얇아 보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한쪽 면을 폴드 6랑 폴드 SE랑 비교해 봤을 때 폴드 6보다는 확실히 더 얇고요. 폴드 SE도 꽤 얇아졌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얇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접혀있을 때의 좌우폭과 펼쳐졌을 때의 좌우폭도 실루엣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일단 접혀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이즈를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요 정도의 느낌 차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펼쳤을 때도 조금 느낌이 달라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저의 티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짧게 실루엣만 나오고 지나갔지만 새로 나올 폴드 7이 확실하게 이전의 폴드보다는 조금 더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룸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정밀한 하드웨어, 강력한 성능, 콤팩트에 최적화된 AI 이런 게 이제 울트라 경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용자들이 울트라에 기대하는 요소들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폴드를 보여주면서도 지금 울트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드 7의 울트라 라인업이 새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폴드 7이 그만큼 울트라처럼 강력하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폴드 7 울트라 라는 모델이 따로 아직까지 포착되진 않았었기 때문에 폴드 7이 울트라만큼 강력하다 라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게 아닐까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7과 플립 7에 대한 사이즈 루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요건 5월 20일에 샘모바일에서 발행된 기사입니다. 폴드 7과 플립 7의 3D CAD 도면이 아예 유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폴드 7의 펼쳐진 두께는 무려 4.54mm라는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얇은 게 오포 파인드 N5거든요. 이게 펼쳤을 때 두께가 4.21mm입니다. 그런데 폴드 6는 펼쳤을 때 5.6mm였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얇게 만든 폴드 SE 같은 경우에도 4.9mm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포의 아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폴드 7이 4.54mm로 나오게 되면서 아직 오포 파인드 N5의 두께를 뛰어넘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중국제 폴더블의 두께 경쟁에 참전해도 안 될 건 없겠다 수준으로 많이 얇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로가 143.14, 세로가 158.43, 펼친 두께 4.54mm가 되겠고요.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가로가 132.6, 세로가 153.5였기 때문에 가로가 약 11mm 더 늘어났고요. 세로가 약 5mm 더 길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가 더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폴드 6에 비해서는 비율이 조금 달라지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한번 비율 변화가 일어났던 폴드 SE랑 비교해 보게 되면은 펼쳤을 때 가로 142.6, 세로 157.9이기 때문에 폴드 SE랑 거의 비슷한 비율이지만 화면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펼쳤을 때 두께가 4.54mm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카톡티의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카톡티를 포함한 두께가 10.08인데 여기서 4.54를 빼게 되면은 카톡티의 두께가 5.54나 됩니다. 이제 폴드에 펼쳐져 있는 그 한쪽 면보다 카톡티가 더 두꺼워요. 보통 이 시점에 나온 이런 CAD 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폴드 7의 수치가 실제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을 봤을 때 이전에 한번 유출됐던 후면 하우징 유닛과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CAD 도면에서는 올리브링까지 표현이 막 되어 있진 않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명한 팁스터죠 IS 유니버스의 웨이보를 보게 되면은 폴드 7의 무게가 210g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19g인 비보 엑스폴드 3보다 더 가볍고 엑스폴드 5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라는 추가적인 코멘트를 달아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S25 울트라가 218g이기 때문에 218g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확실히 폴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까지 많이 가벼워지면서 이번엔 확실히 바형 스마트폰까지 조금 더 노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배터리는 여전히 4400mAh가 탑재된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립 7의 도면도 함께 유출이 됐는데요.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두께 슬림화가 이루어지진 않은 모습입니다. 펼쳐져 있는 두께가 유출된 도면상 6.9
2.94mm이기 때문에 기존의 플립 6랑도 동일한 모습이고요. 다만 폴드 7에 이어서 플립 7에도 비율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로가 75.23, 세로가 166.61이기 때문에 플립 6를 비교했을 때 가로가 3.33mm 늘었고요. 세로도 1.51mm 늘어났습니다. 가로 세로 둘 다 늘어났지만 가로폭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가로로 조금 더 길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2:9 비율의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더 세로 길이가 짧아져서 20:9 내지는 21:9 요 정도 느낌으로 조금 덜 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플립 시리즈가 출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22:9 비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번 비율 변화가 실물로 출시됐을 때 과연 어떤 달라진 느낌을 줄지 요것도 조금 궁금한 포인트네요. 그러면서 플립 7은 슬림화보단 배터리 증가에 조금 더 초점을 뒀기 때문에 배터리가 4300mAh로 늘어난다 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25 시리즈에 이어서 과연 하반기에 나올 폴드 7, 플립 7도 가격이 전작과 동결일지 아닐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란즈크님의 글에 따르면 플립 7은 플립 6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소폭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쪽 소스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조금 덧붙이긴 했는데 S25 시리즈처럼 출시 직전에 협상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소폭 상승을 기조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폴드 6도 그렇게 싼 건 아니잖아요. 국내 출고가가 222만 9,700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이거에서 소폭 상승이 된다면은 부담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당장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폴드 5에서 이미 한 차례 인상이 됐던 가격이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소비자들에게는 지갑을 열기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상폭이 정말 소폭일지 아니면 10만원대가 될지 이거에 따라서 조금 반응이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드 7과 플립 7의 소소한 추가적인 루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S25 시리즈가 전량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하면서 성능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올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이원화 탑재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원화고요. 그동안 이원화되면서 탑재됐던 것처럼 중국, 미국, 캐나다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한국과 유럽 등지에서 판매될 글로벌판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삼성의 전통적인 이원화 탑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국 유저한테 오히려 성능이 좀 부족한 그런 제품을 탑재하면서 한국 유저로서 조금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요번에 플립 시리즈에는 최초로 엑시노스가 탑재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5월 26일에 엑시노스가 탑재된 플립 7의 긱벤치 결과가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모델명이 SM-F7666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국판 얼락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판인데 왜 엑시노스로 포착이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된 플립 7의 성능은 바로 싱글 2012점, 멀티 7563점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스냅 8 엘리트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탑재한 S25 울트라의 긱벤치 점수를 긱벤치 사이트에서 평균을 내어진 이게 최고 성능이 아니에요. 긱벤치 벤치마크의 평균치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싱글 2889점, 멀티 9532점이기 때문에 동세대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에 비해서 싱글이 약 800점, 멀티가 약 2000점이나 뒤처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걸 같은 세대로 쳐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멀티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이전 세대인 스냅드래곤 8 젠3를 탑재한 S24 울트라랑 비교했을 때 싱글이 2123점, 멀티가 6654점이기 때문에 멀티가 이제 1000점 정도 엑시노스 2500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24년도에 어울리는 성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로 오면서 멀티 성능이 확 퀀텀 점프처럼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려오는 루머는 계속해서 나오던 플립 FE에 대한 루머인데요. 폴드 7, 플립 7과 함께 플립 7 FE 모델도 매장 전시용인 전시 제품 생산이 4월 3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언팩 때 플립 7 FE도 함께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립 7 FE 같은 경우에는 플립 6랑 동일한 187g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프레임이나 디자인 모두 플립 6랑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드 7, 플립 7, 플립 7 FE에 대한 색상 루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출 경로에 따라서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윈퓨처에서 유출된 컬러 목록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폴드 7은 블랙, 실버, 블루 섀도우 이렇게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플립 7은 256기가, 512기가 용량까지 나와 있고 블랙, 블루, 코랄 레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플립 FE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저장 공간이 나오게 되고 화이트랑 블랙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스터리 루팡이라는 팁스터에 따르면 폴드 7은 12기가, 256기가, 12기가, 512기가, 16기가 1TB의 저장 공간 옵션을 제공하면서 S25 울트라랑 동일하게 512기가까지는 12기가 램, 그 다음에 1TB 모델에서는 16기가 램이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 유출된 거에서는 12기가 1TB 모델은 없었기 때문에 폴드 7이 조금
조금 더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아예 1테라 모델에서는 12기가 16기가로 램을 구분하지 않고 전량 16기가로 넣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루머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폴드 7이 실버 섀도우, 블루 섀도우, 제트 블랙, 코랄 레드 이렇게 4종이 나온다고 하고, 플립 7 같은 경우에는 8기가 128기가, 12기가 256기가, 12기가 512기가 라고 하면서 컬러는 블루 섀도우, 화이트, 블랙이라고 코랄 레드라고 아까 나왔던 윈퓨처발의 컬러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플립 FE 같은 경우에는 8기가 128기가, 8기가 256기가 라고 하면서 컬러는 화이트랑 블랙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뉴스룸에 폴드 7 티저의 티저가 나오게 되면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하반기 폴더블에 대한 루머를 살펴봤고요. 지금 예상되는 게 7월 초에 언팩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한 2주쯤 지나면은 정말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루머 총정리를 해서 하반기 폴더블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